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인 버트런드 러셀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를 위한 그의 통찰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버트런드 러셀,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는 1872년에 태어나 197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러셀은 수학자이자 철학자였고, 논리학자였고, 사회운동가였고, 작가였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수많은 책을 썼으며, 90대에도 반전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러셀이 쓴 에세이 중에 나는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노년을 맞이하는 자신의 태도와 철학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야를 넓혀야 하며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 처음에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시야는 좁아진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러셀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러셀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노년을 어떻게 의미 있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러셀의 말을 빌리자면 노년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확장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의 관심사는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의 관심사는 점점 더 넓은 세계로 향하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나의 성공, 나의 경력, 나의 가족, 나의 재산,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했고, 가족을 돌봐야 했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러셀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성취했습니다. 혹은 성취하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그것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당황합니다. 평생을 특정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그 목표가 사라지거나 달성되면 갑자기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라는 질문 앞에서 길을 잃습니다. 러셀은 이런 공허함의 원인이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좁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 개인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관심사를 넓혀왔다면,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더욱 넓혀간다면 우리는 결코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여전히 무궁무진한 흥미로운 것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러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는 자연, 역사, 과학, 예술, 사회 문제, 인류의 미래 등을 언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을 초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개인을 초월함이 핵심입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개인적인 자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관심은 점점 더 비개인적인 것으로 향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비개인적인 관심이란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어도,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순수하게 그 자체로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기원에 대한 호기심, 고대 문명에 대한 관심, 생태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탐구심 같은 것들이요.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알아서 뭐해? 돈이 되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이라고요. 러셀 자신의 삶을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그는 평생 수학과 논리학을 연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의 관심사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역사, 정치, 사회 문제, 교육, 윤리, 그리고 인류의 미래까지요. 특히 그는 평화운동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80대와 90대에도 핵무기 반대 운동을 펼쳤고, 심지어 89세에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가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89세의 노인이 감옥에 가면서까지 평화를 위해 싸운 것이요. 러셀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관심사가 자기 자신을 넘어선 인류로 미래 세대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넓은 시야입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개인적인 자아에서 보편적인 생명으로 흘러가야 한다. 이것은 매우 시적이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강물은 처음에는 작은 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며 흡니다. 이것이 젊음입니다. 하지만 결국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그것은 개별성을 잃고 거대한 전체의 일부가 됩니다. 러셀은 이것이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을 더 큰 것의 일부로 인식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류라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우주라는 신비로운 전체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이제 러셀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러셀은 이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노년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그들이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옛날에는 좋았는데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옛날이 더 좋았어 같은 말들이요. 러셀은 이런 태도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첫째, 이것은 우리를 현재로부터 단절시킵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살면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잃게 됩니다. 현재의 변화, 현재의 기회, 현재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이것은 젊은 세대와의 단절을 만듭니다. 우리가 계속 옛날이 더 좋았다고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소통이 끊어집니다. 셋째, 이것은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끝없는 좌절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러셀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다. 그 시절에는 그 나름의 즐거움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각 시기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러셀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가 좋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간직하되 집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기억과 집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억은 과거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과거에 갇혀 현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끔 떠올리며 미소 짓는 것, 이것은 건강한 기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다 소용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불건강한 집착입니다. 러셀은 특히 자신의 성공이나 업적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훌륭했는데 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러셀은 이것이 현재의 자신이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가치가 과거의 업적에만 있다면 당신은 지금 가치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과거의 업적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충분히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러셀의 삶을 보면 그는 결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수학과 논리학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냈습니다. 그의 수학 원리는 20세기 수학과 철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충분히 그 업적만으로도 평생 명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철학, 교육, 정치, 사회 문제로 관심사를 확장했습니다. 80대에는 자서전을 썼고 90대에는 여전히 사회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다. 세상은 너무나 넓고 흥미로워서 한평생으로는 모든 것을 탐구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과거에만 머물 수 있겠는가? 이제 러셀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조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야를 넓히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젊은 세대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것은 노년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많은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비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예의가 없어. 나약해 같은 말들이요. 하지만 러셀은 이런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우리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러셀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젊은이들을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라. 그들에게서 배우려 하라. 그들은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러셀 자신도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손주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젊은 학생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라고 합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당신이 80세든 90세든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은 당신을 젊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배우기를 포기합니다. 이제 늙어서 새로운 걸 배워서 뭐해? 머리가 굳어서 안 돼 같은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러셀은 이것이 핑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적 연구들도 러셀의 말을 뒷받침합니다. 우리의 뇌는 평생 동안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지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뿐입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한다. 둘째, 그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관심사를 준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악기, 새로운 기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셋째,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것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삶을 거부하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날이 더 좋았다고 말하며 변화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러셀은 이것이 잘못된 태도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결국 고립됩니다. 러셀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져라. 이게 뭐지? 어떻게 작동하지?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지? 라고 물어라.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넷째, 광범위한 관심사를 개발하라고 합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사가 많을수록 인생은 더 풍요로워진다. 하나의 관심사만 가진 사람은 취약하다. 하지만 많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를 잃어도 다른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직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은퇴 후에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음악, 독서, 정원 가꾸기, 역사, 과학 등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면 은퇴 후에도 할 일이 넘칩니다. 다섯째, 비개인적인 관심사를 키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과 연결됩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관심사는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 우주, 역사, 인류, 자연, 이런 큰 주제들에 관심을 가져라. 왜 비개인적인 관심사가 중요할까요? 러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는 언제나 실망과 좌절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비개인적인 관심사는 순수한 기쁨을 준다. 별을 관찰하는 것,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여섯째, 현재를 살라고 합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미래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라. 많은 노인들이 과거의 회상이나 미래의 걱정에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러셀은 이것이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러셀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오늘 무엇을 읽을 것인가를 생각하라.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는 덜 중요하다. 일곱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러셀은 무신론자였지만 죽음에 대해 매우 평온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러셀은 죽음을 잠에 비유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서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영원한 잠일 뿐이다.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세를 믿는 분들에게는요. 하지만 러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라. 러셀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덜 무서워진다. 왜냐하면 당신이 충분히 살았다면 더 이상 잃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충만한 삶을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덟째, 유머 감각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러셀은 유머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세상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웃을 수 있는 능력은 삶을 견딜 만하게 만든다. 러셀 자신도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재치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을 유머러스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홉째, 건강을 돌보되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중요하다. 하지만 건강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먹고, 그리고 다른 흥미로운 일에 집중하라. 많은 노인들이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온종일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병원을 다니고 건강 정보를 찾습니다. 러셀은 이것이 역효과를 낸다고 말합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만들고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러셀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본적인 건강 관리는 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대신 흥미로운 일을 하라. 흥미로운 일에 몰두할 때
당신은 건강에 대해 잊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 열째, 세상에 기여하라고 합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받기만 하는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줄 수 있는 시기다. 당신의 지혜, 경험, 시간을 세상과 나누라. 러셀 자신이 이것의 완벽한 예입니다. 그는 90대까지도 평화, 정의, 교육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멘토링, 자선활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는 것입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그것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 둘째, 그것은 당신에게 목적의식을 준다. 그리고 목적의식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의 비결이다. 이제 러셀의 가장 유명한 에세이 중 하나인 행복의 정복에서 노년에 대해 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셀은 이 책에서 행복에 대해 매우 실용적이고 지혜로운 조언들을 제공합니다. 러셀은 불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자기 몰두를 꼽습니다. 자기 몰두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특히 노년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건강, 자신의 과거, 자신의 불만에 집중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몰두는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그 치료법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다. 자신을 잊을 수 있을 정도로 무언가에 몰두하라. 이것은 앞서 말한 시야를 넓혀라는 조언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잊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러셀은 또한 시기심을 불행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시기합니다. 그들의 젊음, 건강, 미래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러셀은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는 가장 어리석은 감정이다. 그것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는다. 대신 감사하라. 당신이 가진 것에, 당신이 경험한 것에 감사하라. 러셀은 후회에도 경계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과거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같은 생각들이요. 하지만 러셀은 후회가 전혀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려는 헛된 시도다. 대신 과거로부터 배우라. 그리고 그 배움을 현재에 적용하라. 러셀은 두려움도 불행의 큰 원인으로 봅니다. 특히 노년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요. 러셀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두려움의 대부분은 과장된 것이다.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다. 그리고 설령 일어나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러셀은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많이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당신이 어떻게 불행할 수 있는가? 이것은 철학적으로는 타당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을 낭비하지 마라. 러셀은 행복의 비결로 관심사의 확장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관심사가 넓은 사람이다. 그의 행복은 하나의 원천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를 잃어도 다른 것이 있다. 노년에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직장,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충분히 넓다면 이런 상실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러셀은 또한 균형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극단은 항상 위험하다. 지나친 일중독도, 지나친 여가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균형을 찾아라. 노년에는 특히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들은 지루해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삽니다. 그들은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러셀은 중간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러셀의 자서전도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줍니다. 그는 자서전을 80대에 썼는데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많은 성찰을 합니다. 러셀은 자서전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온 3가지 열정이 있다.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연민이다. 이 3가지 열정을 보세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2번째와 3번째는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러셀의 삶은 점점 더 이 2번째와 3번째 열정으로 향해 갔습니다. 러셀은 자서전에서 자신의 실수와 실패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여러 번 했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했고, 때로는 후회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실수를 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러셀은 자서전에서 나이 듦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늙었지만 내 호기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신비롭고 흥미롭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싶은 것이 많다. 러셀이 90대에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호기심, 그의 배움에 대한 열정, 그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러셀은 또한 좋은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일하고,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했습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습관은 노년을 편안하게 만든다.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 안정에도 좋다. 하지만 러셀은 동시에 유연성도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좋지만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경험을 위해 때로는 습관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한다. 러셀의 사회활동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평생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평화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교육개혁 운동 등에 참여했습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준다. 특히 노년에 당신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만족을 준다. 러셀은 독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평생 엄청난 독서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서는 노년의 가장 좋은 친구다. 책은 당신을 다른 시대로, 다른 장소로, 다른 마음으로 데려간다. 책을 읽는 한 당신은 결코 고독하지 않다. 러셀은 특히 역사책과 과학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관점을 준다.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류가 항상 어려움을 극복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학은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준다. 우주의 신비, 생명의 복잡함,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진다. 러셀은 또한 자연과의 교감을 권장했습니다. 그는 산책을 좋아했고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나무, 새,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작은 걱정들은 사소해진다. 자연은 우리에게 우리가 거대한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러셀의 대인관계에 대한 조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에도 우정은 중요하다. 하지만 노년의 우정은 젊었을 때와 달라야 한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러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었을 때의 우정은 종종 공통의 이익이나 활동에 기반한다. 하지만 노년의 우정은 더 깊어야 한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우정이어야 한다. 러셀은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혼자 있을 줄 아는 것은 성숙의 표시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 러셀의 창조성에 대한 생각도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창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러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성은 나이와 무관하다. 다만 그 형태가 바뀔 뿐이다. 젊었을 때는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것을 만들 수 있다. 나이 들어서는 깊이 있고 성숙한 것을 만들 수 있다. 러셀 자신도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후기 저작들은 초기 저작들보다 더 접근하기 쉽고 더 인간적이고 더 지혜롭습니다. 러셀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내 인생의 의미가 뭐였지? 라고 질문합니다. 러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의 의미는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미리 정해진 의미는 없다.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이것이 당신 삶의 의미를 만든다. 러셀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지식의 추구와 인류의 복지 증진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의미는 나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의미를 찾는 것이다. 러셀의 낙관주의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쟁, 개인적 비극, 정치적 박해 등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낙관주의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제 러셀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단어, 새로운 사실, 새로운 기술, 무엇이든요.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합니다. 둘째, 젊은 세대와 대화하세요. 그들의 생각을 들으세요.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들에게서 배우세요. 셋째, 관심사를 넓히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새로운 주제에 관심을 가지세요. 우주, 역사, 예술, 과학, 무엇이든 좋습니다. 넷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를 기억하되 거기에 살지는 마세요. 현재에 집중하세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다섯째,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옛날이 더 좋았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여섯째, 세상에 기여하세요. 봉사하세요. 멘토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세요. 일곱째, 건강을 돌보되 집착하지 마세요.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먹고, 그리고 흥미로운 일에 집중하세요. 여덟째, 독서하세요. 책은 여러분을 새로운 세계로 데려갑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아홉째, 자연과 교감하세요. 산책하세요. 하늘을 보세요. 새 소리를 들으세요. 자연은 여러분에게 평화를 줍니다. 열째, 유머 감각을 유지하세요.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웃으세요. 러셀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노년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확장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넓어질 수 있고, 우리의 관심사는 깊어질 수 있고, 우리의 기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할 수도 있고, 현재를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시야를 유지할 수도 있고 넓은 시야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러셀은 98세까지 살면서 마지막까지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는 단지 오래 산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호기심을 잃지 않았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세상에 기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러셀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관심사는 점점 더 넓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젊게 만들었다. 나는 육체적으로는 늙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배우고 성장하고 기여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풍요로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